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불멍, 물멍, 바다멍, 멍멍에 이은 멍 때리기의 새로운 장르. 우주멍, 인기.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소우주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불멍, 물멍, 바다멍, 멍멍에 이은 멍때리기의 새로운 장르 우주멍 인기. 타이트한 스케줄에 맞춰 사는 요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멍하니 넋놓는 시간이죠. 예. 물론 넋놓고 그냥 배텐 쭉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사실 운전할 때 이게 은근히 멍 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운전병으로 일할 때 그걸 깨달았었는데요. 은근 힐링이 돼요. 예. 운전멍. 근데 뭐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멍하니 있는 것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불멍, 모닥불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예, 엄청 힐링되죠. 물멍, 바다나 해변에서 물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 예, 저도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쯤은 일부러 부산 가가지고 해운대 그냥 바다에 서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힐링되고요. 또 인기 있는 게 먹멍, 먹으면서 멍하니 있는 거. 이거는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먹으면 시각적 자극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뇌에다가 엄청난 자극들을 넣어야 돼서 꼭 땡튜브나 땡플릭스를 봐야 됩니다. 영화. 그리고 요즘 핫한 게 우주멍입니다. 나사에서 우주정거장 실시간 영상을 생중계해 주는데 그걸 멍하니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로켓 발사 얼마 전에 하고 그럴 때도 많이들 찾아보셨는데 시의성이 있어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주멍 이거는 원래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SNS나 땡튜브 이런 데서 우주 관련, 별 관련,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영상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시원하게 켜놓고 조용한 방에서 혼맥하면서 우주멍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배텐멍이 짱입니다. 예, 배텐멍. 배텐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시간 순삭이죠. 자, 월요일부터 토크도 일침도 상담도 선 넘는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겠습니다. 막 나가면서도 용한 상담을 개그맨 정용국 씨가 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민 사연 보내주시거나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릴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 볼 수 있고 채팅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직사용구 나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FA,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농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60개 치킨, 태영건설, 이테크건설, 이브자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2588 대리운전,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재민님, 저희 팀장님께서 성함이 배성재십니다. 팀장님은 눈이 크세요. 신기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그냥 성재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같은 이름 배성재란 말씀이시죠? 이야, 눈이 크시고 눈 큰 성재, 부리부리하다. 예, 어쨌든 그 성격은 어떠신가요? 예, 성명학적으로 성격도 혹시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배성재란 이름을 가지신 분을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 축구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팀 감독이셨는데. 예전에 이제 태국 쪽에서도 축구 지도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한번 인천 아시안 게임 축구 중계를 할 때 태국이랑 우리나라가 4강전을 해서 그분을 섭외에다가 캐스터 배성재, 해설 배성재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 개그.
0563님 베리 따끈 물에 꿀 타 먹어보셨나요? 핵꿀 맛이에요. 드셔보시길. 아 그래요? 소혜 씨가 이제 따끈 물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탄산수라고 하려고 합니다. 임건희님 얼마 전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 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보셨나요? 베리가 학창 시절이던 시절에 국내에서 NBA 인기가 최고였는데 그때 베리의 최애 팀과 최애 선수는 누구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카고 불스를 엄청 좋아했고 조던 때문에 조던을 좋아했습니다. 예, 조던 때문에 농구를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80년대 조던은 잘 몰랐는데 90년대 초반부터 극초반부터 이제 알게 돼서 AFKN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채널에서도 해줬었고 지금 다큐 저 다 봤습니다. 엄청난 감동에 휘말려서 신발을 사려다가 다리 짧으면 저 신발은 안 어울린다 싶어서 티셔츠만 샀습니다. 서정성님 베리 오늘 하늘 노을이 엄청 아름다웠나 봐요. SNS에 하늘 사진으로 난리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저도 아까 배탄 생록방 하러 내려올 때쯤에 하늘을 한번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계단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들 찍어 올리겠지 싶어서 저는 힙하게 안 찍고 눈으로만 찍었습니다. 7003님 베디 오늘 제가 자꾸 헛구역질을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베디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준우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도 엄마가 틀지 말래요. 어떡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원래 조금 추워야 되는데 더우시다. 나아가는 건가요? 그래도 감기 걸렸을 땐 땀을 좀 빼야 될 수 있으니까. 여름 감기 지독합니다. 조심하시고 냉방병일 수도 있어요.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인기는 없지만 단골 손님만 찾는 숨겨진 메뉴 같은 남자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예. 네. 땡튜브 댓글로 황선우님이 정용국 씨는 단골 손님만 찾는 숨은 메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단골이 한 3명 남짓 되지 않을까. 지인. 그렇죠. 그리고 단골 분들이 이제 주문할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그 메뉴판에 없는 숨은 메뉴를 쓱 이렇게 얘기하면 정용국 씨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눈빛 교환. 매장에서 숨은 메뉴가 있다는 얘기는 조리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숨겨놓은 건데 그걸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없다 딱히 그럽니다. 반갑지 않다. 없어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용국 씨를 숨겨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도 예. 메뉴판에 버젓이 있는데 숨겨진 메뉴 주문하듯이 단골들이 약간 눈빛 교환하면서 주문하는 그 느낌. 정확하죠. 예. 저희는 대문짝만하게 그것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코너에 박아놨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숨겨놨다고 생각을 하셨지? 네. 총알바지 느낌? 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자,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분인데 지난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저희 곱창집이 이제 곱창을 호주산에서 예. 한우로 바꾸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문제가 있다. 네, 한우 곱창이 조금 더 비싼데 더 맛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호주산 곱창에 비해서 곱이 많이 없습니다. 가운데 게 좀 빠졌다. 많이 빠져요. 하얀 게. 네, 그래가지고 한 10팀 나가면 6팀이 컴플레인을 걸더라고. 곱이 다 어디 빠졌어요? 그게 일단 조리를 하다가 양쪽으로 빠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는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조리를 잘 못하시네. 여러 가지 다 못하죠. 근데 특출나게 못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뭐 저희가 그거를 다 끌어안고 다 드렸죠. 뭐 새 걸로. 완전 마이너스. 큰일입니다. 뭐만 시도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숨겨진 메뉴가 곱이었네. 그렇죠. 예. 그거 없어요. 우리한테도 없어 곱은. 저희가 뭐 숨겨놓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하긴 곱창의 생명은 곱이기 때문에 저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곱백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완전 곱백입니다. 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네네네네. 네. 히든 곱. 자, 게롤 트리비아님 주면 입어주긴 하는구나 저 형도라고 하셨고 심야 버스님이 핑크한 월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정용 씨가 저희 선물 받은 베거슨 티셔츠 핑크색. 지금 화면상으로는 핑크가 아니라 그 형광색이에요. 분홍 형광색.
너무 눈부시고 좀 부담스러운데. 제 기억으로는 그 지난주에 박문성 씨랑 저만 이걸 받았는데 예. 분홍색이죠. 가장 눈에 띄는 색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밤에 다닐 때 차조심 하라고 그런 색깔. 예. 색깔인데 저는 딱 입어보고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 소화가 되시네. 네, 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는 블랙으로 오늘 입고 왔는데 음. 마치 짠 것처럼 저희 전혀 얘기도 안 했는데 약간 새코런 느낌. 저랑 정영국 씨랑 조혜정 작가랑 네. 세 명 다 이 베거슨 티를 입고 왔습니다. 입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사진 찍었으니까 이따가 SNS에 네, 올릴게요. 티셔츠 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 자, 차조심하시라고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멀리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못 보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를 봐야 됩니다. 네. 자, 1001님 정용국 씨는 안 늙는 것 같아요. 원래 나이로 안 보여요. 머리 때문인가? 아무튼 동안 비결을 물어봐 주세요. 아,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가끔 진짜 가끔 듣는 얘기인데 요거는 저희 그냥 아버지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유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름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동안이시고. 네, 그래서 그냥 예.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보고 있다 보면 나이가 어린데도 주름이 좀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나이가 있는데도 주름이 좀 없는 친구들이 있고 머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격과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뭐 까칠하다든가 남한테 무심하다든가. 저희 친척을 통틀어서 저 같은 성격은 저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참. 다행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행입니다. 네,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성격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명절 예. 때. 동자승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형 나 어릴 때보다 우차싸 때랑 똑같아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그래요? 우차싸 보면서 크신 분. 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전설의 프로그램이라 오래됐죠. 자, 9138님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제 기분이랑 어울리는 슬픈 이별 노래 한 곡 추천 좀 해주세요. 용국 형님. 헤어지셨다. 이별 노래. 예.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 뭐요? 화장을 고치고. 아니 이별 노래예요 그게. 우리 땐 그게 유행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여친과 헤어진 전 남친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왜 전 여친 입장에서 노래를 틀려 그랬어요? 아니면 좀 더 옛날 노래. 뭐요?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24년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별을 했을 때는 이별 노래 듣는 걸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요? 취해 보여. 이미 끝났어. 네. 그쪽은 듣지도 않아요. 혼자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는 거. 여러분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5882님 인생 막 사는 것 같은 용국님도 좌우병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예 없죠. 없다? 막 사는 거죠 그냥. 막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 막 산다고 깔아놓고는 좌우명이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해놓고 네. 키읔을 6개를 보내셨어요. 본인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확인 한번 해본 거지. 저딴 인간도 좌우명이 있겠어? 네. 크크크크크. 여러분 예상 적중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지금 네. 채팅창도 다 키읔을 6개씩 보내고 계십니다. 좌우명이 근데 이게 은근히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보고 있으면 잘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남들이 물어봤을 때 그 질문용으로 갖고 있는 거지. 질의응답용이에요. 네. 보통 사람 보면 나는 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음, 강자한테 겁나 약해요. 맞아요. 네, 말이 안 돼.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말뿐이에요 다. 다 말뿐이죠, 진짜. 이경란님, 용국님 영어책 사놓고 머리말만 몇 번째 읽고 있는 저에게 일침 부탁드려요. 일침이요? 예, 네가 그렇지 뭐. 그건 일침이 아니라 네. 예, 이거는 비아냥이잖아요. 야, 몇 번째 읽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구별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채팅창에 버려라고 하신 분 있고. 영어책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음. 요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를 땡튜브로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네. 예, 책으로 하시는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한님입니다. 한익명님. 여자친구의 전남친 사진을 봤어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 뽀뽀샷인데 자꾸 눈에서 아른거립니다. 아이고. 여친 몰래 본 거라 티는 못 내고 기분은 묘하고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친이 첫사랑인데 속상합니다. 아이고 속상하네.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스스로 연 거죠. 본인이 왜 이걸 봤어요? 아마 이거는 다정하게 찍은 뽀뽀샷 이게 이제 폰에 저장돼 있는 걸 봤을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얘기를 해도 싸우고요.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너무 상처받고 그쪽에서 나올 대답이 정해져 있죠. 사진이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휴대폰 봤어? 이렇게 됩니다. 아, 끔찍한 상황이죠. 예, 이걸 왜 봤어? 예.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흘러가면서 본인이 나중에 미안하다. 결국은 무릎 꿇고 있는 건 본인이 예, 되죠. 본인이에요. 예. 이거를 뒤진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봤냐 이거지 나는.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남자분들은 전 여친이랑 헤어지면 이런 사진들을 살짝 모아놓는 경향이 조금은 더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정영국 씨 개인 통계고요. 아니 개인 통계인데 예. 여자분들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면 바로바로 거의 지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아 있다는 거지. 개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남아 있다는 건데 본인도 남자친구가 내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전문 용어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 자, 채팅창에 일단 전 남친이 맞느냐라고 팩트 체크를 좀 들어왔어요. 아, 네가 전 남친일 수도 있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차피 너도 전 남친 될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뽀뽀샷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볼 수 있게 해놓는다든가 네.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거든요. 아까 흘린 것이다. 네, 복선이야 복선. 야, 알아서 떠나길 바란다라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미래 너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딱 찍었으면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됐다. 예. 그러면 사촌 오빠일 수도 있고 그냥 오빠일 수도 있는데 몰라요. 근데 뽀뽀샷을 딱 올리는 순간 전 남친이야 라는 메시지가 13일 밤의 금요일처럼 딱 이렇게 있는 거지. 암시. 약간 부비 트랩. 예.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 뭐 90%는 여자친구의 폰을 뒤진 건데 일단 네. 저는 이 행위부터가 저는 뇌를 뒤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즘은 폰 이퀄 뇌예요. 네. 예, 남의 뇌를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이걸 해가지고 네. 참,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전 남친이 누군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 그래서 네. 전 남친의 SNS를 갔는데 네. 전 남친 SNS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뭐 사귀던 시절. 네. 그럴 경우에 뽀뽀샷을 봤을 수도 있죠. 네. 이건 이제 여자친구가 흘린 것도 아니고 뒤진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그게 더 추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찾아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거거든. 아하.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예. 여자친구를 계정을 알아내서 타고 가서 그걸 밤새 확인을 하고 혼자 울분을 토하고 다음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추합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채팅창에 저형 경험담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SNS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분이 어떤 가능성, 소수 의견을 한번 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한데 밑에 있는 댓글까지 싹 다 읽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 하루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짜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네. 그리고 그걸 결국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못 해요. 잘못되는 거죠. 골마 터집니다. 자. 보통 지우기 마련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연애하신 지 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애 초반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연애 상황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건 뭐죠? 예? 중간에 이건 뭐예요? 슬프단 얘기죠. 슬프단 추임새요, 추하단 추임새요. 합쳐져 있습니다. 예, 슬프고 추하다. 네, 슬프기 때문에 추하다. 예. 그런 거죠. 자, 공명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참 하필이면 뽀뽀샷인데 본인이 봤다는 거죠. 여친의 팔진도다. 이게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봤는데 예. 안 본 척하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통 이거는 하루가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무슨 일 있는데?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근데 이제 아니야. 이러다가 근데- 20곡에처럼 10번 정도 얘기할 때 이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뭔데 오빠 얘기해봐. 아니 사실 아까 내가 그 휴대폰 살짝 봤는데 오빠 나 할 말 있어. 잘못되는 거야 거기서. 아, 오빠 우리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명의 함정.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힘듭니다. 자, 오늘 매콤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2785님이 클라우드를 꼭 지워라. 자동으로 올라간다. 아, 오. 요즘은 폰이 이제 클라우드 기능들이 다 있어서 가입을 안 했더라도 자동으로 어딘가에 저장되는 구름 속에 저장됩니다.
이미 계산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께 익명한님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한마디 들어봅니다. 솔직히 첫사랑은 이루어지기가 힘든 게 맞는 사실이고요. 예. 저는 보통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성재 씨가 얘기해 준 내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요? 전 남친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채팅창 읽은 거예요. 예. 첫사랑 네 힘내십시오. 채팅창에 보라고 다운받아 놓은 거야. 준비 없는 이별이다 노래. 자,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듣고 요즘 연애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나를 잡아서 연애 사연 특집도 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잘못된 사연이 95% 이상입니다. 2부에 뵙죠.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순한맛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애 고민 상담이 요즘 좀 많이 와가지고 네. 저희가 하루에 딱 한 커플만 연애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사실 돈 관련 상담이 제일 많이 오고요. 금융상담 소액이 많아요. 예, 소액 네. 상담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연애는 딱 하루에 하나만 열어놨는데 요즘 너무 못 쌓여요. 그때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채팅창을 봤더니 공감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공감 못하는데 아까처럼 예, 가루가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익명한님 전 여친 사진 제가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뭘요? 그 좀 전에 했던 연애 사연 사진을 전 남친과 뽀뽀하는 사진이 왜 발각됐느냐? 왜 안 지웠냐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 클라우드 뭐 이런 거. 근데 안 지운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어제 찍었으니까 자 여기서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제 찍어서 못 찍은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거.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채팅창 신작이다. 신작. 예, 그렇습니다. 지울 틈이 없었다. 네 바로 찍어가지고 네네. 오기 전에 찍어서.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 고민입니다. 8741님 대학 동기가 결혼합니다. 결혼식은 7월인데요. 거기 CC였던 제 전 여친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참석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에 비해서 20kg가 쪘거든요. 동기랑은 1년에 4-5번은 볼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저 갈까요 말까요? 자 일단 이거 일치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20kg 쪘으면 어차피 못 알아봐. 딴 사람이야, 딴 사람. 누구세요? 이게 돼요. 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몰라. 앞에 있어도 몰라. 예. 그냥 다니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자기 이름만 안 부르면 돼. 가야죠. 그렇군요. 친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예. 참, 근데 20kg면 쌀 한 가마니인데. 예? 쌀 한 가마니. 예. 진짜 많이 쪘네요. 네. 야. 성재형 사연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 그 굉장히 그 미용실 원장님이랑 좀 가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친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다른 미용실을 몇 년 다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서 제가 굳이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날 봤을 거고 예.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 봤어요. 봤죠? 네. 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육점 가서 고기 20kg 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절대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냥 가도 됩니다. 편안하게. 네. 자 8741님 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가 친구 없어요. 결혼식 가야죠. 그리고 가야죠. 전 여친이 혹시 알아보더라도 음. 친구 결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그 사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야. 걱정하지 누구세요? 몰라요, 저도. 예. 넘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전 여친도 예.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시면 그렇죠.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0950님 룸메이트가 자꾸 연애 상담을 하는데 해줄 말이 없어요. 저는 24년 차 모쏠이거든요. 아하. 룸메는 제가 모쏠인 걸 모릅니다. 제가 연애를 몇 번 한 척을 했습니다. 하루 1시간은 붙잡혀서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노잼이고 지겹네요. 솔직하게 모쏠이라 모르겠다고 할까요? 그것도 일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룸메는 못소린 걸 아는데 갖고 노는 거야. 충분히 알지. 왜 몰라요? 얘기하고 들어오면 알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심심한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알 수 있고요. 딱 보면 룸메이트면 모를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슬픈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슬픈 게 어떤 게?
부모님께 예. 그 연애를 몇 번 해본 것처럼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다. 아. 부모님 다 압니다.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알지. 엄마 다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예. 이제 보통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 아버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럼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있죠 엄마. 그래 밥 먹고 다니고. 알아 엄마는 그냥 딱 그래 두 글자만 얘기했는데 엄마는 압니다. 아들 힘내. 예 엄마. 예. 그러니까 왜냐면 24년 차 모쏠이면 이제 군대 포함해가지고 지금 대학생이신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대학교 가면은 부모님도 이제 여자친구 만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아들이 뭐 시험을 잘 봤다거나 무슨 일인지 뭐 월급을 받았다거나 뭐 알바비를 받았다거나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 네. 없으니까. 채팅창에 네일이트리님이 우리 엄마는 손자 생각 안 하신다던데. 굉장히 현실적인 어머니. 쿨하신 분이네요. 네. 이러면 오히려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게 난 더 슬픈 것 같아요. 이 룸메이트는 무조건 알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딱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동공이 흔들립니다. 보고 있을 때 그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랑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이 틀려. 얘기를 지어내기 때문에. 예. 예.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룸메이트면 이 검사들이 질문하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거를 한 각도만 달리 해가지고 서너 그렇죠. 번 물어보는데 네.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으면은 그때부터 추궁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문용어로 진술 번복이라 그럽니다. 예. 딱 걸리는 순간 잡혀요. 룸메이트는 검사보다 한 100번 정도 같은 걸 물어봤을 거예요.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 오늘 가서 얘 데리고 놀아야겠다. 그건 아니고. 형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거는. 그건 말이야.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예. 남자들 장난치는 거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본인 빨리 헤어 나오십시오. 유도신문에 걸립니다. 네 걸리지. 자, 하여튼 이분 그 24년 차는 사실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긴 건 아닌데 이게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면 살짝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힘내셔서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 솔직히 나 못살인 거 알지? 그러면 그 친구는 빵 터질 겁니다 그냥. 알았어 이렇게. 알았구나. 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반대 역으로 가는 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장영환님입니다. 네. 24 대학생입니다. 누나가 다가오는 수요일이 생일인데 적당한 선물 뭐가 좋을까요? 입에 바르는 화장품을 선물하자니 누나가 뷰티 관련 MCN에 다녀서 필요가 없고 현금을 주기에도 저는 대학생이고 누나는 직장인이라 좀 그렇네요. 작년에 빵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반응이 미적지근한 게 먹을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좋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1층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그냥 누나가 생일인 게 싫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싫은 거야 그냥. 이 친구도 24시네? 이 친구인가요? 같은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이게 보세요. 작년에 빵 기프티콘을 보냈다. 근데 누나의 리액션이 별로 없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얼핏 생각해도 빵을 받고 리액션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생각 들거든요. 빵 심은데 빵 나옵니다. 예. 이게 보면 이제 입에 바르는 화장품 가격이 한 생각해봤을 때 2만 원대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은 7,000원대 예상합니다. 7,000원대. 예. 예, 보통 딱 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자꾸 낮아지는데 본인이 이제 모양새를 바꾼다 그래도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나는 당연히 알죠. 꼼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누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고 본인은 그냥 이게 싫은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뭐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누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나만 포기하면 되거든요. 본인 생일 때 누나가 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엄청 큰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그만 거 줬는데 누나가 무조건 큰 거를 주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예, 안 되지. 그렇죠. 저쪽에게 큰 걸 받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마음으로 그리고 센스 있게 뭔가 이게 감동을 10배로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빵이면 맘모스 빵이면 엄청 커졌단 말이지 사이즈는. 근데 가격은 떨어졌지. 눈속임 안 돼요 이런 거. 요즘 그 있나요? 차지원 있어요. 군대에서 휴가 복귀할 때 항상 그거 사갔는데. 그거 뭐 다들 크게 먹어야 되니까. 40분씩 먹으니까 하나 갖고 그런 건데 꼼수는 다 보입니다. 예. 그렇죠. 자, 생일인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정주영 님이 얘기하시기도 했고. 가장 이제
실용성 있는 것들은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이스크림 쿠폰 뭐 이런 것들은 100% 소화를 하시니까. 아니면 이제 뭐 상품권 3만 원 딱 음. 드리고 밑에 김영란법 이렇게. 아니 한번 웃으라고 그냥 누나한테 귀여운 동생이니까. 자, 장영환님 네. 채팅창 어쨌든 누나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아. 누나 예쁘냐 뭐 이런 얘기들. 영환 씨 뭐 생일은 관심 없고 관심 없어요. 그냥 누나가 예쁘냐.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하의 여기 적어줘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자, 생방송이기 때문에 텐션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만 조심하면 됩니다. 예, 정영국 씨가 이상한 말을 하면 베텐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생방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라는 말을 할 때는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손절형 방송. 네. 4551님 입사한 지 1년 좀 넘은 사원인데요. 이번 네. 달에 신입이 새로 들어왔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고민입니다. 어. 정말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야근도 자처해서 하고요. 야. 전형적인 인싸 성격이라 식사 시간마다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괜히 저 혼자 비교하게 되고 쭈구리가 돼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비교하게 되나요? 이 신입 사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예. 자격지심이 생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성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 이제 그 후배를 보고 아 부럽다 이 생각인데 제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은 이 친구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인싸면 그 모습을 흉내내는 건 살짝 어렵다고 봐요. 아, 그럼 위험하죠. 그렇죠? 예. 다른 식으로 가야 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여직원 한 분이 있으면 예. 그분과 사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가 사귀는 얘기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요. 근데 아니 무슨 회사에서 네. 관종이 돼야 된 건 아니잖아요. 한번 내가 얘기하면. 인지도 회사에서 1위다. 사내 연애를 해서 오히려 입방아에 더 많이 올라라. 그렇죠. 진짜 그렇게 저 세상 논리네요. 네, 저 세상 논리예요. 어차피 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이 지금까지 해왔던 난이도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건 무조건 까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이슈 메이커로 회사에서 자리매김해라. 네, 그거는 예. 잘못돼도 사람들 엄청 많은데 대시했다가 한 방에 까여도 그거는 오래 갑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쟤 그거잖아. 이렇게 되면 채팅창에 차라리 사장을 때려라. 큰 이슈를 하나 만들어라. 예. 이런 거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후배랑 친해지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팅창에 도대체 이 방송은 딩동댕 언제 치냐고. 거의 성재 씨는 치는 걸 모르는 것 같은 음계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단음이에요, 단음. 띵, 예. 단음. 노이즈 마케팅을 해라.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본인이 못 이기거든. 예. 네. 혹시나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좀 노래를 좀 잘해. 근데 내가 노래로 한번 이겨야겠다. 노래방을 딱 가잖아요. 보나마나 이 친구가 훨씬 잘합니다. 신입사원이. 이거 경험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노래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고 흉내를 내려는 순간 무조건 본인은 잘해봐야 2인자기 때문에 다른 결로 가시는 게 낫고 본인이 뭐 스포츠가 좀 강하다. 그럼 스포츠를 좀 하시든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힘들죠. 이런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더 하려고 하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되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절대 말리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좀 더 이제 약간 성실한 모드로 가겠다 그래갖고 제가 오늘 야근하겠습니다 보면 본인이 야근 계속하고 있어.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예. 잘못되거든요.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결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 이미 진 것 같고요. 졌죠. 예. 본인만 인정은 안 하고. 승진만 이기면 됩니다. 승진. 예. 저도 이제 위아래로 다들 퇴사했는데 네. 위아래로 굉장히 인싸에 굉장히 회식 좋아하고 뭐 그런 분들.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참 사이가 공평하지 않은 게 이 예. 친구가 또 승진을 빨리 해요. 그건 이제 그건 거의 잡아먹힌 거죠. 거의 그래 거의. 예. 승진을 또 빨리 해.
그렇죠. 그래서 일단 힘들다는 거. 예. 네. 근데 저는 위아래로 인싸에 회식 좋아하고 싹싹하고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예. 대신 이제 저는 제가 할 걸 꾸준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마인드 차이인데 예. 그것도 괜찮거든요. 본인이 평상시에 아싸였는데 갑자기 인싸로 들어가려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어색하고 보는 사람이 막 손가락 막 오그라들어요. 예. 잘못되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그들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예. 자,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편하게 쭈구리로 살자. 진짜, 세상 편해 진짜 세상.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 편해 진짜. 쭈구리로 된다면 일 잘하는 쭈구리 되면 돼요. 그래요. 예. 예. 코어 업무를 잘하면 됩니다. 예. 띵동댕을 처음 쳤대. 그러니까요. 방송 시작한 지 50분 됐는데 처음 쳤어요. 아 이게 불편하지만 편합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 자, 포기하면. 6322님 신발을 사려는데 사이즈가 몇 개 품절이네요. 음흠. 지금 5mm 작은 거랑 15mm 큰 거랑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작은 거 살까요? 큰 거 살까요? 이게 사연이죠. 예. 1층 가시죠 그냥. 용국이의 일침. 왼발 작은 거, 오른발 큰 거. 조단이에요? 예, 이런 사연들은 저도 똑같이 그냥 댓글 하는 거죠. 예. 너무 크다 15mm는. 15mm요? 못 신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양말 3개 신어야죠. 더운데. 그래도 안 돼요. 잘못되는 거죠. 등산화보다 크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없으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꼭 갖고 싶은 거죠, 진짜 이 모델을. 신문지 신문지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앞에. 신문지를 하고. 보통 신발 사면은 그 종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놓고 신으세요.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인데 신문지를 여기 예. 넣어라. 근데 이왕이면 신발이 큰 게 낫긴 한데 예. 15mm 정도 사이즈가 큰 거를 신고 다니면 뒤꿈치가 바로 까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5mm 5mm 작은 거 이건 못 신죠. 그건 이제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지죠. 내성발톱 생겨요. 잘못되기 때문에 안 맞아 이건. 네. 자 6322님 이런 사연 진짜 포기. 포기. 이건 포기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김민재님. 네. 베푼의 아기 돌잔치를 한다는데 이럴 때 얼마를 줘야 되나요? 제 나이가 많지 않아서 첫 조카라 고민입니다. 이미 아기 옷 2벌이랑 신발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네. 축의금은 20만 원에 집들이 선물로 에어프라이어도 사줬습니다. 돌잔치는 어떡하죠? 장부를 적어 놓으셨네.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본인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네네.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만 원입니다. 30? 네. 왜요? 왜냐하면 봤을 때 이제 딱 이 나온 사연으로만 봤을 때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예. 축의금도 20만 원 줬고 에어프라이어랑 뭐 아기 옷이랑 신발 다 사줬어요. 예. 근데 보통 보면 그 와이프분이 봤을 때 남편 친구를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30만 원을 딱 주잖아요. 네. 그러면 독보적으로 혼자 그래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겨나요. 독보적으로 그게 무슨 나중에 이득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나요? 어떤 이득이 올진 모르는데 예. 친구 재수 씨한테 잘못 보여서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봤을 때 그 오빠 그래 뭐 도와줘 갔다 와 뭐 이 정도가 되거든 본인이.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사연을 비슷하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사회를 보면 돈을 안 내도 돼요. 예. 돌잡이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어설프게 보면 이제 평생 원수지간으로 가는 거거든. 분위기 망쳐놨다 예. 이상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0만 원을 딱 주면 친구 또래에서 저는 30만 원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슷비슷하면 기억이 안 남아요. 50만 원 너무 세고 30만 원 딱 마지막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이 사람은 항상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존에 주던 게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확 깎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 오빠 어려워졌나 봐 이렇게 되니까 이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딱 확인 도장을 찍고 거기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예. 갑자기 약한 모습 힘들어져요. 채팅창에 그 아이가 커도 너 못 알아본다. 무조건 못 알아봐요. 무조건 못 알아보는데 예. 일단 이미지 관리상은 10만 원, 20만 원만 더 쓰면 앞으로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30오빠? 그러니까. 30오빠 되는 거예요? 30만 원 또 줬어? 와, 이 오빠 진짜 고맙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혹시 합니까? 재수 씨가 다른 여자친구분을 소개시켜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있네요. 네, 그러니까. 30오빠에게. 네. 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자, 헤어지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어요. 헤어지면 이제 혼자 우는 거지 뭐. 술 한잔 마시는 거죠 뭐. 자, 이분께 일침했나요? 아니 해야 됩니다. 자, 용국이의 일침. 30을 주면서 호구로 등극.
너무 많이 주는 거지 돌잔치. 광고 듣겠습니다. 남윤경님, 용국수님 여자 팬이에요.라고 아. 보내셨습니다. 여자 팬이라고요? 예. 오, 아는 분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뭐야? 몰라요. 자, 용국수님 땡튜브 팔로우하시면은 바로 탈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오늘 끝곡입니다. 자, 배성재 텐 월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죠. 야한 꿈 꾸세요.